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트레이더는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트레이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싱가포르 출신 트레이더 레이너 테오입니다. 지금도 유튜브 채널 트레이딩 위드 레이너를 통해 수백만 명에게 자신의 매매 철학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시작은 절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그를 만든 건 처절한 폭망 경험,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온 철저한 자기 통찰이었어요. 2009년 대학생이던 그는 우연히 캠퍼스에 찾아온 외환 브로커가 주최한 보이 트레이딩 대회 공고를 보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호기심으로 참여했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계좌 전액 손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처음 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누구나 이거 생각보다 쉽네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레이너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만에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트레이딩은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세계다. 이 경험은 그를 미끄러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트레이딩 세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만든 계기가 됩니다. 대회를 마친 뒤 레이너는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왜 내가 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는 지표를 파고들었고 캔들 패턴을 해부하듯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떠도는 전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데이터를 만들며 차트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체화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이미 그는 트레이더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전문 트레이더들이 모여있는 프랍 트레이딩 회사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그는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맡아 운용을 하며 개인 투자자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강도로 트레이딩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초보자는 손실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이너는 이 경험 속에서 깨달았죠. 손실을 피하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손실을 관리하는 기술이다. 시장에서는 지지 않는 법이 아니라 저도 살아남는 법이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승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승률이 70%, 80%라고 해서 계좌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작겠다고 크게 이루면 게임은 끝이죠. 프랍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단 하나의 사실을 확신하게 합니다. 승률은 허상이고 손익비가 진짜 나를 살린다. 이 철학은 지금 그의 모든 강의와 전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프랍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그는 결국 누군가의 자금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내 철학으로 매매하고 싶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회사를 떠나 자신의 플랫폼 트레이딩 위드 레이너를 시작하며 진정한 독립 트레이더로서의 커리어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트레이더가 아니라 전 세계 200만 명 이상이 그의 영상을 보며 매매를 배우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트레이더 중 한 명이 되었죠. 초기에는 정말 작은 블로그와 몇 편의 영상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00만 구독자의 초대형 채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당시만 해도 그는 그저 트레이딩이 좋아서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던 평범한 개인 트레이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이너 테오는 다른 트레이딩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규칙,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만을 다뤘습니다. 화려한 자동차나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영상, 한 방의 수익 수천 %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들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꾸준히 이렇게 강조했죠. 트레이딩은 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원칙이다. 지켜야 할 것은 수익이 아니라 유형 관리다. 그의 영상들은 자극적인 소재 없이도 조회수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날수록 깨닫게 되거든요. 트레이딩이란 게 결국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싸움, 즉 자신이 만든 원칙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레이너 테오의 채널은 전 세계 트레이더들에게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 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유튜브 채널은 오늘날 구독자 2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채널로 성장했습니다. 트레이딩 분야에서 200만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구독자 수가 아니라 수많은 트레이더가 그의 원칙을 믿고 따라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의 매매 원칙 중심에는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평선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지표는 바로 202평선입니다. 202평선은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 그 방향이 유지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202평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레이너는 말합니다. 202평선으로 장기 흐름을 잡았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진입 타이밍을 잡아야 하죠. 레이너는 이때 22평선과 52평선 조합을 씁니다. 이 조합의 이유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22평선은 단기 속도를 보여주고 52평선은 단기 조정의 깊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레이너는 손절을 잡을 때 단순히 전저점, 전고점 이렇게 기계적인 손절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ATR, 평균 변동폭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ATR은 말 그대로 이 종목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레이너는 이 변동폭을 기준으로 리스크를 조절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레이너 테오가 시장을 해석하는 방식과 그의 대표적인 이동평균선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손절, 익절 기준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동평균선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의 관점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면 가격이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방향이 바뀌다 보니 이 안에서 진짜 방향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의 종가를 평균내어 그 값을 차트 위에 하나의 선으로 이어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일 이동평균선이라면 최근 5개의 캔들 종가를 모두 더한 뒤 5로 나눈 값을 매일 기록해 선으로 연결한 선이죠. 이 간단한 계산법만으로도 차트는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캔들만 보면 매 순간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동평균선은 그 모든 움직임을 하나로 정리해 가격이 실제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다 부드럽고 일관된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차트에 그리는 순간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지 꺾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굵직한 흐름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레이너가 이동평균선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방향성입니다. 여기서 절대 기준이 되는 선이 바로 200지수 이동평균선이죠. 201선은 기관이나 대형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핵심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이너는 200선 하나만으로 시장 구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격이 200선 위에 있다면 시장은 상승 쪽으로 에너지가 열려 있고 매도는 배제하고 매수 타점만 찾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200선 아래에 있다면 시장은 하락 쪽으로 에너지가 열려 있고 매수는 배제하고 매도 타점만 찾았습니다. 202평선이 방향을 결정한다면 22평선과 52평선은 실제 매매 타이밍을 잡아주는 도구입니다. 가격이 201선 위에 있으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중간중간 숨고르기 조정이 들어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20선, 50선입니다. 22평선은 얕은 조정을, 52평선은 깊은 조정을 보여줍니다. 즉 가격이 조정받아 20선이나 50선에 닿고 다시 반등하는 자리를 매수 기회로 판단합니다. 시장 변동성에 따라 손절과 익절폭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ATR입니다. ATR이란 일정 기간 동안 시장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표입니다. 이제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지수 이동 평균선 20, 50, 200 그리고 ATR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차트 상단을 보시면 지표 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검색창이 뜨죠. 검색창에 지수 이동 평균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가장 상단에 지수 이동 평균선 EMA가 보일 겁니다. 이걸 한 번이 아니라 3번 클릭합니다. 왜 3번이냐면 오늘 우리가 사용할 이동 평균선이 20, 50, 200선 총 3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차트 위에 EMA가 3개가 겹쳐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기본 설정이라 색도 비슷하고 두께도 얇아서 구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직접 원하는 스타일로 눈에 딱 보이도록 바꿔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을 보시면 EMA 지수이동평균이라는 글자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해당 이동평균선의 상세 설정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인풋 탭입니다. 이 탭에서 이동평균선의 기간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EMA선은 20, 두 번째는 50, 세 번째는 200으로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이제 색상과 두께도 조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설정창에서 모습 탭을 클릭하면 선의 색과 두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설정해 둡니다. 21선은 파란색, 50은 노란색, 201선은 흰색으로 해주고 두껍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에서 지표를 클릭 후 검색창에 ATR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Average True Range라는 이름의 지표가 나타납니다. 이걸 클릭하면 차트 하단에 별도의 창이 깔리면서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지표 설정 창을 열어보시면 인풋 탭에서 ATR이 변동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본값은 14로 되어 있지만 레이너 테오는 이 값을 20으로 바꾸는 것을 강하게 권장합니다. 왜 20일까요? 14는 단기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조금만 출렁여도 수치가 요동치지만 20은 변동성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노이즈를 줄인 상태에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ATR 값이 약 50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최근 20일 동안 시장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500포인트 정도 움직였다. 즉,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을 잡든 매일 이 정도의 변동폭은 기본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동평균선의 기본 정의부터 레이너 테오가 실제로 어떻게 이평선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ATR을 이용해서 손절과 익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개념 설명을 넘어서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매수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매매법은 분봉, 시간봉, 심지어 일봉에서도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예시는 비트코인 15분 봉입니다. 왜 15분 봉이냐면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아 단타와 스윙의 중간 성격을 가져가기 좋고 레이너 테오가 즐겨 사용하던 구간과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201선 위에서 상승 추세로 움직이다가 20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양봉 종가에서 매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201선 밑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해 손절가를 터치하고도 더 하락했습니다. 이후 다시 가격이 201선 위로 올라왔고 20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양봉에서 매수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입 이후 다시 201선 아래로 하락해 손절이 나왔습니다. 다시 가격은 201선 위로 회복했고 다시 지지선에 닿았을 때 매수에 들어가 보지만 손절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이렇게 201선 밑을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다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흐름을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단기 이평선인 21선, 중기 이평선인 51선을 차트에 추가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22평이 노란색 52평 위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20, 50, 200 순서로 자연스럽게 위로 배열되어 있어야 하는 정배열 구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록 가격은 201선 위에서 놀고 있지만 시장 전체의 평균 회복력, 즉 추세의 힘이 아직 완전히 정존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201선에서 지지가 나와도 그 지지가 진짜 추세 지속인지 아니면 단순 반등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흐름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깔끔하게 배열된 정배열이 완성됩니다. 이건 시장이 상승 구조를 모두 정비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가격이 강하게 위로 뻗기 시작하죠. 이 상태에서는 눌림이 오더라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되돌림 이후 다시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후 22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정배열이 완성된 이후에 지지를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에 들어가 줄 수 있겠죠. 진입 이후 가격은 크게 상승했고 이렇게 하락 장악형이 나온 캔들 이후에는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이후 가격이 일시적인 조정을 받은 뒤 다시 22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더라도 반등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등 실패 이후 계속 돌파를 시도하지만 반등 실패했던 저항선에 막혀 여러 번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배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항선 근처에서 매수에 들어갔다면 계속 순저를 보며 계좌가 녹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후 드디어 저항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정배열이 완성되고 전고점을 돌파한 지점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 가격이 추가 상승을 이어가다가 또 다른 저항선도 다시 재돌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저항선 돌파를 했고 두 번째 저항선도 돌파를 했는데요. 첫 번째 돌파에서는 지지 없이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파 구간인데 이번에는 첫 번째 돌파처럼 지지 없이 바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전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은 후 다시 재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레이너 테오는 리스크를 줄이고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항선 돌파를 잡기보다는 돌파 이후 지지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저항선 돌파 이후 저항선에서 리테스트를 받는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캔들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반등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캔들 바로 위에 22평선이 있어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매매 타이밍은 22평선을 상향 돌파해주는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어도 좋습니다. 돌파 캔들이 등장했네요. 이 돌파 캔들 전에 약간의 저항이 생겼던 것 또한 확인이 됩니다. 돌파를 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어도 좋습니다. 이후 상승을 하는데 돌파 전 저항 역할을 했던 22평이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가격을 계속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이후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했죠. 익절은 이렇게 3개 연속 음봉이 발생했을 때로 잡아줘도 좋습니다. 당분간 하락 압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또는 이평선을 이렇게 몸통과 꼬리로 완전히 하락 이탈한 캔들에서 익절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쌍바닥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쌍바닥 패턴이 등장하면 단기 하락 추세는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닥에서 52평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상승 확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쌍바닥이 완성되면서 22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 줍니다. 손절가는 두 가지 근거를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두 번째 쌍바닥의 저점 아래 그리고 52평선 아래 즉 시장이 다시 하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매매 아이디어가 틀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리죠. 진입 이후 가격은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단기 고점에서 갑자기 하락 장악형 캔들이 등장합니다. 상승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는 강한 매도 신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익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절 이후 가격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며 22평선을 아래로 이탈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움직임인데요. 가격이 52평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습니다. 게다가 그 지점에서 등장한 캔들이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입니다. 이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이제 단기 매도선은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힌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장대 양봉의 종가가 22평선 위에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락하던 단기 추세가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때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조죠. 따라서 이 장대 양봉의 종가에서 다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상대로 가격은 매수 직후
힘있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3개 연속 음봉이 등장하며 상승 에너지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속 음봉은 매수세가 잠시 밀리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익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시장은 다소 얇고 지루한 횡보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가격이 반복적으로 반등을 시도했지만 특정 가격대만 오면 계속 밀리고 있죠. 즉 차트상에 명확한 저항선이 형성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자리는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넘기 어려운 벽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등장합니다. 횡보를 오랫동안 부숴내는 돌파 신호는 보통 매우 큰 추세적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돌파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에 들어가겠습니다. 돌파 이후 가격은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승 이후 갑자기 하락 장악형 장대 음봉이 등장합니다. 이 패턴은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정점을 찍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량 익절하는 것이 좋겠죠. 익절이 나온 이후 가격이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가격이 21선과 51선을 아래로 깨버렸고 이어서 21선마저 51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유지되던 정배열, 즉 상승 흐름의 구조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2평, 52평 캔들이 서로 얽히면서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시장의 에너지가 어느 방향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제 더 큰 변화가 등장합니다. 가격이 202평을 아래로 이탈했죠. 202평은 시장의 장기 체력을 보여주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 선을 깬다는 건 단순한 눌림이 아니라 추세 전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2평마저 202평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후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면서 이평선의 배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22평이 가장 아래, 그 위에 52평, 그리고 가장 위에 202평이 놓이면서 명확한 역배열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다시 202평 위로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마치 추세가 반등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등장합니다. 가격이 다시 강하게 202평을 하향 돌파하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락 추세가 자리 잡기 시작한 모습이 나옵니다. 장대 음봉이 강하게 터지면서 22동평균선이 51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 시점부터 다시 21선, 51선, 그리고 202선까지 역배열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이 지점에서 저는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을 단순히 51선 위에 두자, 201선 위에 두자 같은 방식으로 정하곤 하는데 이 방식은 시장의 실제 변동성을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ATL 지표를 차트에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숏 진입 시점에 ATL 수치를 보니 약 400이 나옵니다. 즉 현재 시장은 단기적으로 400달러 단위로 움직이는 변동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최근에 ATL 변동폭을 보면 최고치는 440, 최저는 350 주변에서 움직이며 계속 이 범위 안에서 진동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진입하는 순간의 ATL 값입니다. 손절을 잡을 때는 이 ATL 값의 5배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1,820달러, 여기에 ATL 400의 5배, 즉 2,000달러를 더한 10만 3,820달러의 손절을 설정해 두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손절이 너무 넓은 거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현재가 대비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2%가 세력이 흔들고 털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평균적인 흔들림 범위보다는 넓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에 잘리지 않고 진짜 추세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숏 포지션을 잡고 난 직후 가격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마치 숏 잡는 사람들을 청산시킨 뒤에 본격적으로 하락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 패턴은 강한 하락 추세의 초입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데 세력이 가격을 잠시 끌어올려
개미들의 손절을 일부러 터트리고 나서 진짜 방향으로 밀어버리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쇼 진입 당시 장대 음봉보다 더 강한 양봉이 등장하며 가격이 확 올랐죠. 하지만 ATR을 기준으로 손절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흔들림을 견뎌낼 수 있었고 바로 이어진 급락을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손절을 200일선 위처럼 단순 기준에 잡아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순간 손절을 당하고 이후 나오는 급락을 눈앞에서 놓쳤을 겁니다. 이게 바로 손절은 변동성으로 잡아야 한다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리고 ATR로 잡았던 손절 구간을 다시 살펴보면 우연이 아니라 이전 차트에서 두 차례나 강한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즉 세력이 개미털기용으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범위가 ATR이 알려준 그 구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후 가격이 반등하며 21선을 완전히 돌파합니다. 특히 양봉이 3개 연속 등장하는 순간 단타 기준에서 단기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쇼 포지션을 정리하고 익절해 주겠습니다. 가격이 다시 상승하다가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맞고 크게 밀리는 장대 음봉이 등장합니다. 이 장대 음봉은 단순 하락이 아니라 하락 장악형 패턴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쇼 포지션에 다시 진입해 주겠습니다. 이때도 손절은 동일하게 ATR 5배 기준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움직임을 그대로 지켜보면 가격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반등 구간에서 다시 연속 3개의 양봉이 등장하고 51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숏 포지션도 익절을 해주면 됩니다. 익절 이후 가격이 다시 위로 올라왔고 이제 3개의 이동평균선이 서로 꼬여있는 전형적인 횡보 구간이 등장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 50, 200이평선이 한 덩어리처럼 겹쳐있죠.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건 시장의 힘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완전히 중립 상태, 즉 방향성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면서 드디어 정배열이 완성됩니다. 위에서부터 22평, 그 아래 50, 가장 아래 202평 이렇게 3개의 이평이 깔끔하게 우상향으로 정렬되었죠. 정배열이 확정된 뒤 가격이 내려오며 22평선을 테스트했고 그 자리에서 강한 장대 양봉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22평이 202평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처음 등장하는 시점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진입부터 익절까지의 구간을 한눈에 다시 보겠습니다. 정배열이 완성되자마자 눌림에서 매수했고 추세가 이어지다가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익절을 했습니다. 흐름 자체는 매우 안정적이고 전형적인 추세 추종 매매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평선 매매의 근본적인 단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매수 시점이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정배열이 완성된 타이밍을 보면 이미 바닥에서 꽤 많이 오른 뒤입니다. 초반 상승 구간을 거의 놓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익절 타이밍도 너무 늦다는 겁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고점에서 꽤 많이 하락이 진행된 후입니다. 이평선은 가격이 움직인 뒤에야 반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늦게 사고 늦게 팔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 이평선 추세 매매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계를 여러 번 느끼면서 이걸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고민 끝에 개발한 것이 바로 바닥 이평입니다. 기존 이동평균선은 모두 잠시 꺼두고 바닥 이평 지표만 켜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래서 굳이 바닥 이평이 필요했구나 라는 걸 딱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닥 이평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바닥 이평 역시 20, 50, 200 총 3개의 이동평균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지표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이동평균선보다 정배열이 훨씬 더 빨리 잡힌다는 점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바닥 이평의 20선이 가장 먼저 위로 올라오고 그 아래에 50선 그리고 가장 아래에 200선이 배치되면서 정배열이 완성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정배열 시점이 바로 바닥에서 쌍바닥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EMA보다 더 빠르게 추세 전환 시그널을 잡아낸 셈이죠. 그리고 22평에서 깔끔하게 지지를 받으며 장대 양봉이 나온 지점이 있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세력이 바닥에서 가격을 끌어올릴 때 자주 나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반등 장대 양봉에서 매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수 이후 흐름을 보면 시장은 꽤 안정적으로 상승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바닥 2평 역시 일방 2평 전력과 동일하게 22평이 201선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 추세 약화를 알려줄 때 익절해 주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바로 일반 이동평균선과 바닥 2평의 매매 구간 차이입니다. 먼저 바닥 2평을 기준으로 보면 바닥에서 비교적 초기에 매수에 진입했고 가격이 어깨 구간에 도달했을 때 깔끔하게 익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수익률은 4.7%입니다. 1시간봉 기준으로 꽤 큰 움직임이죠. 그런데 일반 이평선을 기준으로 같은 구간을 보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일반 이동평균선은 바닥에서 초반 신호를 잘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이 훨씬 늦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온 뒤에야 등장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익절 지점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수익률이 고작 1.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상승 구간, 같은 익절 지점인데도 신호를 얼마나 빨리 잡아놨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제 다시 일반 이평만 보면서 이후 흐름을 이어가 보죠. 익절 구간을 확대해서 보면 이미 정비열이 끝나고 역배열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배열이 깨지고 역배열이 시작된다는 건 상승 흐름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2평에서 저항을 강하게 받고 떨어지는 음봉이 등장했죠. 이 음봉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하락을 했고 다시 201선 위로 22평이 상향 돌파하는 지점에서부터는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지점을 보면 세개 이평선이 정확하게 역배열된 지점이 최고점 대비 상당히 하락한 지점인 것을 알 수 있고 익절 지점도 바닥에서 한참 올라온 지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비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세 개의 이동평균선을 모두 끄고 이번에는 바닥 이평만 켜보겠습니다. 우선 동일 구간에서 바닥 이평 3개가 역배열되는 지점, 즉 하락 초기 신호가 명확해지는 순간에 숏 포지션에 진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가격이 크게 떨어지다가 바닥 이평 3개가 골든 크로스, 즉 모두 상승 배열로 돌아서는 지점에서 익절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존 20, 50, 200 이평선으로 진입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숏 진입 신호가 발생했고 익절 신호는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수익률에서 무려 8배 이상의 차이를 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기존 이평선은 후행성을 가지고 있어 이미 움직임이 꽤 진행된 뒤에 신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바닥 이평은 가격 대비 딜레이가 적어 추세의 초입에서 매도 신호가 먼저 나오고 추세가 끝나는 시점도 빠르게 감지합니다. 이제 바닥 이평 지표를 잠시 끄고 다시 일반 이동평균선을 켜보겠습니다. 3개의 이평선이 정배열되는 순간 그 시점에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예상대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고 익절은 기존 방식대로 21선이 201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 구간에서 진행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 이평을 켜보겠습니다. 똑같은 조건, 정배열 시점에 진입하고 데드크로스 시점에 익절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방 이평 대비 훨씬 더 낮은 자리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익절 신호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흐름을 반대로 보겠습니다. 바닥 이평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지점, 즉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첫 신호가 나왔을 때 숏 포지션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예상대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보이지만 전부 21선 아래에서 머물며 추세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선이 201선을 다시 상향 돌파하는 시점,
즉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상승 흐름이 시작되는 골든 크로스가 등장합니다. 이 구간이 바로 숏 포지션의 익절 지점입니다. 즉 바닥 이평은 숏 포지션 진입 시점도 더 빠르게 알려주고 추세 종료 시점도 더 정확한 가격대에서 잡아줍니다. 오늘은 이평선 매매법과 이동평균선을 업그레이드한 바닥 이평 활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3개의 이동평균선을 추가하려고 하면 유료 결제를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 이평 또한 3개의 이동평균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 결제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바닥 이평은 한 개의 지표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바닥 이평을 받으신 분들은 트레이딩 뷰 무료 사용자도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 이평 지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